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현대지성에서 출간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불후의 명곡처럼 불후의 고전이죠. 데일 카네기의 저서로는 자기관리론, 성공대화론도 있는데 인간관계론과 마찬가지로 유명하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알려주는 최고의 자기계발서이자 인간관계의 정석을 알려주는 바이블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책을 이제서야 저는 처음 읽어봅니다. 성공을 하려면 노력도 운도 필요하고 주위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사람을 두어야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책 표지에 모든 성공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말처럼 우리는 혼자서 살 수가 없고 여러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성공 여부를 떠나서 되도록이면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겠죠? 그런데 보통 평범한 사람 주위에는 범인들밖에 없어요. 끼리끼리의 법칙처럼 말이죠. 그런 보통의 세계에서는 악인만 피해도 불행은 최소한 피할 수가 있죠. 인생에서 얼마나 또라이를 적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불행과 행복의 양이 정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주위에 어떤 사람을 곁에 두는지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의 언행을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쉽지만은 않지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저도 누군가에게 기인이 될 수도 있지만 기인이 되지 못하더라도 악인은 안 되었으면 좋겠으니까요. 저는 그동안 인간관계는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관계를 잘하려는 필요성도 몰랐었고 개인적인 노력도 조금 부족한 편이었어요. 아마도 저에게 잘 대해주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인간관계를 잘 하려는 것보다 주로 어떻게 인간 정리를 깔끔하게 잘할까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주변이 너무 깨끗해져서 지금은 제가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복이 있네, 없네, 인덕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타고나길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어때요? 상대에게 내가 기대하지 말고 내가 받고 싶은 말과 행동을 상대에게 그냥 해주세요. 그리고 인복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불필요한 관계에 나를 맞추지 말고 그 시간에 차라리 책을 읽으세요. 책이 여러분의 기인입니다. 책 속에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분야별로 다 있어요. 책을 찾아서 읽으세요. 저도 관계를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 처음 읽게 되었을 때는 처음 일회독을 했을 때는 되게 따분하고 별 감흥이 없었는데 2번 읽으니까 일회독했을 때 안 보이는 것들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큰 도움을 받았던 부분을 낭독하고 그 주제에 대한 저의 코멘트와 저의 사례도 소개해드려 볼게요. 자, 그럼 읽어드릴게요.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 상대방에게 욕구를 불러 일으켜라. 나는 매해 여름마다 메인주로 낚시를 간다. 나는 개인적으로 크림을 얹은 딸기를 무척 좋아하지만 내가 알기로 물고기들은 지렁이를 좋아한다. 그 까닭은 알 수 없다. 하지만 낚시를 갈 때는 내가 원하는 것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다. 물고기가 원하는 것만 생각한다. 그래서 크림을 얹은 딸기를 미끼로 쓰는 대신 지렁이나 메뚜기를 물고기 앞에서 흔들며 말한다. 이거 먹고 싶지 않니? 사람을 낚을 때도 똑같은 상식을 이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왜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유치한 일이고 멍청한 일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영원히 관심이 많다. 하지만 다른 사람 그 누구도 당신이 원하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당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당신과 같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원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따라서 세상에서 유일하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방법뿐이다. 예를 들어 보자. 하루는 넬프월도 에머슨과 그의 아들이 송아지를 축사에 집어넣으려고 낑낑대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는 흔한 실수를 저질렀다. 에머슨은 뒤에서 밀고 아들은 앞에서 끌어당기고만 있었다. 한편 송아지는 역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었다. 송아지는 완강히 네 발로 버티며 목초지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다. 그때 한 아일랜드 출신 하녀가 부자가 마주한 어려운 상황을 목격했다. 그녀는 물론 에머슨처럼 에세이나 책을 쓸 정도로 학식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최소한 이 경우에서만큼은 에머슨보다 훨씬 더 나은 상식을 가지고 있었다. 인간의 상식이 아닌 송아지의 상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녀는 송아지가 무엇을 원할지 생각해 보았다. 그래서 그녀는 송아지 입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송아지가 그 손가락을 빠는 동안 어렵지 않게 축사로 송아지를 끌고 갈 수 있었다. 인간관계라는 예술에 대한 가장 멋진 충고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헨리 포드의 말이다. 성공의 비결이란 게 있다면 다른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당신의 관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이다. 워낙 훌륭한 말이니 한 번 더 반복해서 말하고 싶다. 성공의 비결이란 게 있다면 다른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당신의 관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이다. 워낙 쉽고 자명한 진리여서 모든 사람이 단번에 이 말이 진실임을 알 수 있을 정도다. 하지만 세상 사람 10명 중 9명은 10번 중 9번을 이 진실을 외면한다.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전문직 종사자들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다. 몇 년 전에 유명한 필라델피아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을 찾은 적이 있다. 의사는 내 편도선을 살펴보기 전에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 물었다. 그는 내 편도선의 크기에는 관심이 없었다. 다만 나의 재정 상태에만 관심이 있었다. 얼마나 나를 도울 수 있는지는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의 주요 관심사는 내게서 얼마를 받아낼 수 있는가였다. 결과적으로 그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그의 인격 결핍에 대한 경멸로 가득 차서 병원을 나와버렸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KT 더치먼이었는데 내 강좌를 듣는 전화 엔지니어였다. 그의 문제는 3살 난 딸이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이었다. 야단치고 사정도 하고 달래는 모든 일반적인 방법들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부모는 자문을 했다. 어떻게 딸아이가 스스로 먹고 싶어 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어린아이는 엄마 흉내를 좋아했다. 엄마처럼, 어른처럼 굴려고 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부모는 아이를 의자 위에 올리곤 아침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그리곤 아이가 아침 음식을 적고 있는 때를 맞춰서 아버지가 부엌으로 들어갔다. 아이는 말했다. 아, 여기 좀 봐, 아빠. 내가 오늘 아침 시리얼을 만들고 있는 중이야. 그날 아침에 아이는 시리얼을 2그릇이나 먹었다. 어르고 달랠 필요가 없었다. 아이가 음식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아이는 아침을 만드는 일에서 자기를 표현하는 길을 발견했던 것이다. 정치가 윌리엄 윈터는 자기 표현은 인간 본성 중에서도 지배적인 욕구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왜 우리는 일에서도 같은 심리를 활용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아이디어가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대신 그가 그 아이디어를 요리하고 휘저을 수 있게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좋아하며 몇 그릇이나 먹으려고 들 것이다. 기억하라. 먼저 다른 사람에게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혼자일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것과 타인이 원하는 것 사이에서의 그런 딜레마가 있을 때 이 내용을 좀 상기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어서 메일을 주고받을 때 그런 예시가 나오는데, 이것 또한 제가 출판사에 2차 저작물 승인을 받는 요청 메일을 보낼 때 참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엄청 들었어요. 저도 이제 유튜브에 컨텐츠를 발행할 때 아무래도 1차 저작권자인 출판사의 허락을 구해야 되는데, 출판사에서 거의 대부분 회신이 오기는 하지만 일부 출판사에서는 일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거절인지 아니면은 알아보고 있는 건지 저는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한참 지나서 오는 경우는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고, 아직도 연락이 없는 거는 그거는 거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절을 하지 않고 내 메일을 수락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되게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었는데 출판사에서 거절해가지고 진행하지 못한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그 책을 제가 감명 깊게 읽어가지고 소개를 진짜 하고 싶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거절의 메일을 보내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메일을 보낼 때 저의 관점뿐만 아니라 그 타인의 관점, 그래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관점으로 메일을 보내야겠다는 그런 시사를 받아가지고 이쪽 부분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메일 예시를 제가 또 불꽃 음성 연기를 해가면서 계속 낭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당장 내일 아침 당신 책상에 놓여있는 편지를 보라. 아마도 그 편지들 대부분은 이 상식적이고 근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을 것이다. 다음의 편지를 보자. 이 편지는 미 대륙 전역에 지사를 둔 광고업체의 라디오 광고국장이 쓴 편지이다. 이 편지의 수신인은 미국 전체의 지역 라디오 방송국 관리자들이다. 가로 안에 각각의 문단에 대한 나의 반응을 적어보았다. 블랭크 국장 귀하. 저희 회사는 라디오 분야 최고의 광고업체라는 지위를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당신네 회사가 바라는 게 뭔지 누가 관심이 있겠는가? 나는 내 문제로 걱정이 많은 사람이야. 은행은 대출을 갚지 않으면 집을 압류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고, 마당의 꽃은 벌레가 꼬여 죽어가고 있고, 어제 주식시장은 폭락을 했고, 아침에 8시 15분 통근차를 놓쳤지. 어젯밤엔 옆집 댄스파티에 초대받지도 못했어. 의사는 내가 고혈압, 신경통, 비듬이 있다고 하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야? 온갖 걱정에 가득 찬 상태로 아침에 사무실에 도착해서 편지를 뜯어봤더니 뉴욕에 있는 어떤 새파란 애송이가 자기 회사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떠들어대다니. 참, 이 편지가 어떤 느낌을 주는지 아는 놈이라면 광고 따위는 벌써 때려치우고 양털에 기생하는 벌레 잡는 약이나 만들고 있겠지. 전국에 걸쳐있는 고객이야말로 우리가 최고의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우리는 방송 시간을 계속 확보함으로써 해마다 최고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크고 돈 많고 1등이구나. 그래. 그래서 너희가 제너럴 모터스나 제너럴 일렉트리닉, 미 육군의 참모본부를 다 합쳐놓은 것보다 크다고 해서 내가
눈이나 깜짝할 것 같으냐? 머리가 나쁘기로 유명한 벌새만큼의 센스만 있어도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건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을 텐데. 너희가 얼마나 크건 관심도 없다고. 너희가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그저 나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느껴지도록 만들 뿐이야. 우리는 라디오 방송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고객들에게 서비스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원한다고? 너희가 원하는 거라니. 이 머저리야. 나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솔리니가 뭘 원하는지, 빈크로스비가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관심 없어.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 있어. 근데 너희 이 멍청한 편지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안 하는구나. 그러니 저희 회사를 주간 방송 정보를 보내는 선호 목록에 넣어주시겠습니까? 광고 대행사가 예약 시간을 잡는데 유용한 모든 세세한 정보를 보내주는 목록 말입니다. 선호 목록이라고? 뻔뻔하기도 하지. 자기 회사를 그토록 자랑해서 나를 의기소침하게 만들더니 선호 목록에 넣어달라는 부탁을 하는구나. 그리고 부탁을 하면서도 부탁합니다 같은 말은 쓰지도 않다니. 이 편지를 받으신 후 빨리 회신해 주시면, 더불어 최근에 하고 계신 일들을 알려주시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멍청한 녀석, 싸구려 편지지에 가을에 떨어진 낙엽처럼 아무한테나 여기저기 편지를 보내는 주제에 은행 대출과 마당의 꽃과 혈압으로 골치 아픈 나에게 자리에 앉아 싸구려 편지를 받았다는 답장을 쓰라네. 그것도 빨리 해달라고? 빨리는 대체 무슨 소리야. 나도 너희만큼 바쁘다는 걸 모르는 모양이지? 최소한 나도 바쁘다고 생각을 하고 싶어. 그리고 대체 누가 너희에게 내게 명령할 권한을 준 거지? 너희는 그게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구나. 드디어 이제야 너희는 이쪽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구나. 하지만 그게 내게 어떤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르겠네. 총총 존 블랭크 라디오 광고 국장. 추신. 블랭크빌 저널에 나온 글을 복사해서 동봉합니다. 관심 있으실 겁니다. 아마도 방송국을 통해 널리 알리고 싶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여기 추신에 와서야 내 문제 중 하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언급하는군. 진작에 편지 첫 부분에 썼어야지. 하지만 그래봐야 뭐해? 이 편지 따위를 보내는 실수를 저지르는 광고쟁이라면 뭔가 머리에 문제가 있는 거야. 최근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편지 따윈 당신에게 도움이 안 될 거야. 그저 갑상선에 요오드나 잔뜩 뿌려주는 게 도움이 되겠지. 평생을 광고에 몸담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 물건을 사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이 이런 편지나 쓰고 있으면 정육점 주인, 빵가게 주인, 양탄자용 압정 제조업자들에게서는 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시사하는 바가 있죠. 출판사에 메일을 어떻게 썼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메일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산북스 출판사 담당자님, 낭독의 달 채널 운영자 땡땡땡입니다. 이나모리 가지오 책을 2편 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책 덕분에 제 채널은 순항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제가 조셉 머피의 부의 초월자 책을 알게 되었어요. 전자책으로 먼저 읽었는데 내용이 좋아서 책을 바로 구매했습니다. 이런 잠재의식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서야 알게 되다니 뭔가 컬처 쇼크예요.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이런 좋은 책을 출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학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딱 알게 되어서 뭔가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우주는 정말 적절한 때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 같아요. 사례로 검증받은 학원을 낭독하고 계속 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범위를 부록 부분을 지정했는데 범위에서 전부 다 낭독하지 않고 그 중에 저의 베스트를 또 추려서 일부만 낭독할게요. 그게 출판사를 위해서도 좋겠죠?
전부 해도 된다고 하면 영상을 나눠서 2편 내지 3편으로 시리즈처럼 해서 올리고요. 뭔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홍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뭐가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냈는데요. 그런데 현대지성 출판사에는 이렇게 안 보냈는데 저작권 승인 허락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듣고 계시죠? 정말 양질의 도서를 번역 출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기사에 양질의 도서를 소개할 일이 있다면 다시 또 메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만족하셨을까요? 이상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적용한 저의 사회생활을 여러분들께서 보셨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분명 큰 도움, 많은 도움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